제가 25년 동안 축구 선수였잖아요. 은퇴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저도 운동선수보다 일반인에 가깝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고 뭐 일도 해야 되죠. 뭐 애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시간 내서 운동하기가 정말 빡세더라고요. 은퇴하시고 갑자기 이제 살찌시는 선배님들 많이 봤는데 아, 나도 까딱하다 한 방에 훅 가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고 있어요. 오히려 선수 때보다 근육량 늘었고 체지방도 12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직접 해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시간 내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현재 저도 그렇고. 근데 이 몇 가지만 이해를 해도요, 의지력을 최소화시키면서 체중이 잘 유지가 되더라. 우리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자, 복잡한 이론 말고 실제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로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주로 모든 업무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주 4일 정도를 합니다. 야, 이틀은 근력, 이틀은 유산소로. 아니, 너 시간이 없다며?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차에 실내용 운동화 하나만 챙겨서 그냥 사복 입은 상태에서 바로 아파트 헬스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3개만 하고 바로 올라가요. 뭐예요? 턱걸이 스쿼트 익스텐션. 이거 3에서 4세트 하면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것만 딱 하고 올라가는 거야. 왜 그래요? 시간이 없잖아. 가서 또 육아해야지. 수요일엔 또 제가 8시에 라이브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큰 근육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큰 근육 위주로. 큰 근육이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기본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겠죠. 근데 근육이 빠져버리면 기초 대사량이 같이 내려가니까 가장 큰 근육 유지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은퇴를 해서 고강도 훈련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이 오히려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선수 시절에 36이 평균이었다면 지금은 37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근성장의 원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죠. 손상, 회복, 증가, 이 시간이 디테일하게는 다르지만 보통 몇 시간이다? 48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근력 운동을 한다. 이 정도만 해도요, 저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요즘에 정말 많은 뭐 이론이랑 뭐 방법론 많이 있지만 뭐가 됐든 뭐 운동이든 뭐 공부든 뭐가 됐든 간에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작게 나눠서 하자. 이거는 습관 강의 들으신 정규생분들은 아주 그냥 이해가 팍팍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정리.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15분 이내로 가장 큰 근육들 위주로 운동을 한다. 저는 주로 턱걸이 스쿼트 익스텐션. 근데 더 시간이 없다? 그럼 익스텐션 빼고. 근데 더 시간이 없다? 턱걸이 빼고.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는 스쿼트. 그럼 왜 마지막까지 스쿼트를 남겨놓나요? 우리 신체 중에 하체 근육들이 가장 크거든요. 기초 대사량 유지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합 하체 운동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근육 증가와 어떤 지방 연소를 많이 도와줘요. 특히 이제 우리 남성분들 30대 넘어가면 성장 호르몬 분비 떨어지는 시기니까 신경 안 써주시면 어느새 근감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량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은 스쿼트를 한다. 자, 두 번째는요, 근력 운동 안 하는 날. 자, 존투 트레이닝 20분에서 30분. 자, 이거 하는 날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운동복을 챙겨가면 돼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차에 타서 집 주차장 도착하자마자 운동화 갈아 신고 바로 그냥 야외로 가야 돼. 비가 와 그럼 바로 헬스장으로 가서 많이도 아니야. 존투 구간으로 20분에서 30분 조깅.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지방을 태우려면 뭐 30분 이상은 뛰어야 된다. 그때부터 지방이 탄다.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지방은 30분 이상 운동을 해야 연소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탄수화물이랑 지방 동시에 에너지원을 쓰거든요. 다만 초반에는 이 탄수화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 연소 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20분에서 30분 후라는 거지 딱 30분 지나고 나서부터 지방이 타는 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평소에 지방 대사가 잘 열리는 사람이라면 보다 빠르게 지방이 타겠네?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역시 이해력이 빠르십니다.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해야 지방 대사가 잘 열리는데, 자, 이거는요 2개의 호르몬만 외우면 되거든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갑자기 짜증내려고 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엄청 쉽습니다. 저한테 2분만 시간을 주세요. 자, 인슐린은 동화작용, 글루카곤은 이화작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슐린은 저장하고 글루카곤을 분해를 한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에 가죠.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되고 포도당을 세포에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남은 포도당을 우리 뭐 근육이나 간이나 지방세포로 밀어 넣는 역할을 해요. 자, 이렇게만 보면 인슐린이 참 나쁜 애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슐린은 그냥 자기가 해오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총 600만 년에 걸쳐서 진화를 했는데 인간의 진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음식이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잖아. 바로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장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성인 남자 70kg가 있으면 평균적으로 지방 10kg, 근육 30kg라고 한다면 이게 총 11만 6천 칼로리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2000칼로리야.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도 며칠을 버틸 수 있어요? 58일을 버틸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물은 먹는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몸에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농업혁명 일어나고 뭐 산업혁명 일어나서 뭐 경제와 산업이 엄청 발전했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음식이 귀하지 않게 돼버렸어. 근데 어때요? 그에 맞춰서 우리 몸은 진화가 안 됐어. 안 됐어. 인슐린은 잘못이 없어. 그냥 이제까지 해오던 거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평생 손으로 젓가락질을 했다고. 근데 발가락으로 막 젓가락질 하려고 해봐요. 잘 되지도 않고 막 어디가 막 아프겠지. 막 허리도 아작나고 이렇게 먹으려니까 막 목도 아작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현상도 어떻게 똑같은 거야. 먹을 게 갑자기 풍부해진 환경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수많은 대사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기존의 우리 몸과 지금의 환경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때 균형에 도움을 호르몬이 뭐다? 글루카곤이다. 글루카곤 뭐라고 그랬죠? 그냥 분해시키는 애라고 보면 돼요. 글리코겐 분해시켜서 그 포도당 바꿔가지고 에너지로 쓰고, 지방 분해시켜서 지방산을 에너지로 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쉬워.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시소같이 움직여요.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 글루카곤 수치 낮아지고, 글루카곤 수치 올라가면 인슐린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럼 이제 간단해지죠. 평소에 인슐린 분비를 좀 덜 시키고 글루카곤이 잘 분비되게끔 하면 되겠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먼저 인슐린 분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음식이 있어요. 자, 인슐린 음식 반응도는요, 탄수화물에 가장 크게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순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과 단백질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요. 탄수화물 비중은 거의 10% 미만으로 가져가요. 꼭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그럼 먼저 지방,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는다. 자, 말로만 하기보다 이렇게 연구를 하나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연구를 가져왔는데요. 자, 가로축은 시간을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대사율을 의미합니다. 자, 이 친구는 탄수화물이고요. 이 친구는 저탄수 식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탄수화물 식단은 식후 60분의 최고 대사율을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저탄수 식단 대사율을 보면 일정하게 대사를 유지하는 걸 볼 수 있고 오히려 3시간 뒤에 최대치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운동선수와 일반인이 식단 조금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짧은 시간에 하이 퍼포먼스를 내야 되니까 훈련 전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유효한 거고,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니까 에너지 레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되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본다면 인슐린 민감도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데도 그렇고 탄수화물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좀 더 좋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지방 연소 효율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지방을 잘 태우려면 인슐린 분비 덜 하게 하고 글루카곤 분비 잘 되게 하면 되는데 탄수화물보다는 지방, 단백질 중심의 식단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시간에 유산소 훈련을 하더라도 지방이 더 잘 탄다. 이틀에 한 번은 큰 근육 위주로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해주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당연히 칼로리 소모가 더 잘 된다. 근데 이때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거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올라가기 전에 하고 올라간다. 집에 가면 다 귀찮아지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에 20분만 하고 올라가자. 강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빈도로 가자, 빈도로.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살 빼려면 뭐 유산소부터 해라. 아니야, 뭐 근력 정도 어느 정도 키우면서 해야 돼. 뭐가 중요해요? 아니,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일단 해보자. 일단 하자. 아니, 영상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삶에 변화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력이든 유산소든 일단 하자. 하고 나서 뭘 따지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봐도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력 운동도 필요하고 유산소도 필요해. 맞잖아요. 자, 여기까지 듣고도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요. 자,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거 별표. 자, 단식은 기본적으로 음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체내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 인슐린 민감도가 또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기존에 저장된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 저장되어 있던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되면 지방이 자연스럽게 타는 겁니다. 또 뭐가 좋냐면 평소에 거의 우리 장기가 쉴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사 조절 호르몬이라고 하죠. 어떤 그렐린이랑 렙틴도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강력한 효과가 오토파지, 세포 자가 포식 현상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오토파지가 뭐냐면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 들어오잖아. 그럼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때 어떤 늙은 세포나 어떤 그 미토콘드리아 잘 기능 안 하는 거 그거를 죽여서 에너지 조례로 씁니다. 엄청 똑똑하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엄마가 새로 장을 못 본 거야. 재료가 없으니까 집에 냉장고를 막 구석구석 뒤져. 그래서 이제 오래된 것부터 막 쓰겠죠. 그럼 이제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상한 음식은 또 버리고 정리도 되니까 결과적으로 냉장고도 깔끔해지고 자원도 절약되는 거야, 장기적으로. 그런 원리예요. 아니, 하고 나면 알겠는데. 야, 단식을 하라고? 이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너무 이제 자주 먹어서 겁이 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몸은요, 엄청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면 되게 겁부터 먹거든요. 자, 그러지 마시고 12시간 섭식하고 12시간 공복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엄청 쉬워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6시에 저녁을 먹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새벽 아침 6시면 12시간이에요. 엄청 쉬워, 생각보다. 우리가 6시나 7시에 밥을 먹고 한 10시에서 11시 되면 잠자기 전에 엄청 출출하다고. 이때 음식 드시지 마시고 물 한 잔만 드셔보세요. 자, 그럼 내 몸이 수분이 좀 부족했구나. 이거 나 진짜 배고픈 게 아니었구나. 이걸 좀 느끼실 거야. 아닌데 나 진짜 배고픈데. 자, 하시는 분들은 천연 미네랄 소금 있잖아요. 그거를 물에 타셔서 소금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한결 나아지거든. 자, 그렇게 해서 한 번만 공복 상태에서 자보세요. 그럼 우리 장기도 같이 푹 쉬니까 수면의 질도 올라가고 아침에 엄청 개운할 거야. 얼굴도 붓지도 않고 몸도 붓지도 않아요. 그 또 뭐가 있냐면 자고 일어나잖아. 생각보다 배가 안 고파. 그렇게 해서 7시간, 8시간 자잖아? 그럼 벌써 12시간이야. 이거 생각보다 쉬워. 또 잠을 잘 자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 민감도 또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떨어지고, 렙틴, 그렐린 균형도 잘 맞춰지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지방 연소 효율도 올라가고, 그렇죠? 도대체 일석몇조예요, 그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 5시간 이하로 5일 이상 잠을 잔 사람은 지방 연소 기능이 9% 이상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어요. 자, 12시간 먼저 해보시고 되는 분들은 그때부터는 8시간 섭식, 16시간 공복. 이것도 된다? 그럼 6시간 섭식, 18시간 공복. 저는 주로 6시간 식사, 18시간 공복을 선호를 한 편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요, 따로 컨텐츠를 준비해 볼게요. 저도 실제 효과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피부 좋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저는 정말 이것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살을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퍼포먼스도 되게 올라가요. 긍정성도 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조건 무식하게 막 굶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오히려 허기질 때 집중력도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한 원래 제가 좀 나중에 제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 그냥 경험 말고 과학적인 거 되게 준비해가지고. 요즘 뭐 분초 사회라고 많이 하잖아요. 분단위, 초단위, 세상이 돌아간다. 그만큼 우리가 뭐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라는 것도 오늘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시간 없이 빡빡하게 살잖아. 근데 저는 제 경험상 멀쩡한 8시간이 멍청한 12시간보다 훨씬 낫더라. 효과와 효율 측면에서도.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양이다,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필요한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에 따라서 우리 가치를 인정받다 보니까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멀쩡한 8시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8시간 수면 확보하고 2시간 식사 시간 확보하고 아침에 제가 하는 핵심 루틴 확보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요 꼭 사우나와 운동 시간 확보해요. 그렇게 해서 총 12시간은 하루 종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2시간에 뭐 인간관계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잘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이 막 갑자기 몰리는 시기도 많죠. 그럴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최대한 몸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제가 유지를 하냐면 일이 몰린 이유가 내가 일을 잘해서 몰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일을 잘한 이유는 내가 멀쩡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이야. 근데 일이 많아져가지고 일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멀쩡해지지가 않게 되더라고. 그럼 당연히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좀만 더 여유를 갖고 내가 좀 멀쩡해지면 좀 더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습관 강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멀쩡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유익한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